네, 반갑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네, 미쳐버린 랠리의 주인공 좀 찾아봅시다. 옛날엔 이제 조방원이었는데, 이제는, 네, 갑자기, 네, 2차 전지가 돼버렸죠. 2차 전지와 반도체와 2차 전지. 야, 이 뭐, 미친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따라오지 못합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대박이 터지는 거지만은 2차 전지 상승률이 단기간에 막 50%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가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잘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요, 그동안 밑바닥에서 겨다니고 있던 거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반등 포인트가 좀 크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수익성이 별로 안 나오죠. 뭐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사신 분들은 재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밑에서 사야지 이렇게 큰 수익이 빵빵 터지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종목군들 더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먼저 알아볼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보죠. 자, 삼성전자는 이제 10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10만 전자의 매물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네, 제법 나오는데, 이 수급 자체가, 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합세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들의 비투가 가장 많은, 네, 기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죠. 이게 원탑입니다. 개인들이 또 빚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근데 그만큼 또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빚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팔아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야, 그래도 확실히 네, 이 시장의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간 종목이니까 네,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예상 시가총액이 700조였죠. 700조. 이제 100조 조금 더 넘어가면 되는데요. 네, 100조. 이제 20%도 안 남았어요. 네, 한 20% 정도 남았나요? 네. 20%가 20%쯤 되는구나. 그죠? 20%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목표 주가 제시했던 게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요 정도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뭐 딱 700조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간. 증권사에서는 이미 뭐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 삼성전자의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호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정점이라면 요거 절대 놓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거. 지난 금요일에도 5천억 들어왔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주목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TSMC에서 일거리 빼앗아 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현대차하고 계약을 한 것도 그렇고 뭐 애플이니 뭐 테슬라니 뭐 AMD니 뭐 등등등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들어오죠. 이제 엔비디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HBM4의 시대가 됐을 때 삼성전자의 강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10만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겠죠? 네. 삼성전자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10만원까지 이제 한 1%쯤 남았나요? 그죠? 1%쯤만 더 올라가면 되죠. 1%. 1%만 올라가면 되는데, 야, 코스피 지수도 네 1%만 올라가면 4,000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나시나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가게 되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그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시작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네, 이제 뭐 역사적 신고가이기도 하고, 이제 뭐 추세가, 이제 막 저항대 돌파해서 넘어간 거, 양봉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퍼랠리 같은 경우 나올 때 보시면 2016년도 보세요. 슈퍼랠리가 이때 17년도까지 연결됐는데 거의 1년 상승했거든요. 뭐 많이 쳐가지고요. 네, 여기, 뭐, 근데 원래부터는 여기 이제 고점 돌파나 이런 데부터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한 1년 정도 상승한다. 고점 돌파 이후에 1년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좀 양보해가지고 여기서 친다 치더라도 아직 한 6, 7개월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좀 비슷하게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 상반기 정도쯤 되면 아마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해드렸는데, HBM4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이 HBM3 이런 것들보다도 마진율이 그렇게 높다면서요. 근데 이 시장을 갖고 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서 미리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서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네, 당분간은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자고요. 네, 주가 좀 조정 나오면은 조정 나오는 대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0만원 돌파 이후에 좀 조정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이가 꺾일 때,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종목들 큰 추세가 꺾일 때는요, 61선까지 무너져야 되거든요. 네, 61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갖고 가시는 것을, 네,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시고요. 조정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반등 나가죠.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는 비중도 많아요. 네, 비중도 많기 때문에 비중이 거의 30%, 네, 좀 넘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60%, 70% 있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수익 많이 나니까 좋긴 좋죠. 그렇지만 비중 너무 많으면 나중에 출렁거릴 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비중만 가져가시고요. 아직까지는 비중을 축소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홀딩 그대로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는 네, 이제는 뭐 별 재미가 없겠죠? 네, 지금 이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원래 저 밑에 좀 우리는 54,000원 이럴 때 매수해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뭐 90,000원, 8,000원, 99,000원 이럴 때 매수해가지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10만원 사가지고 20만원 가야지 100% 먹는데 그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도주가 되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네, 10만 원을 넘어도 팔지 않습니다.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늘어날 거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걱정성이 있어요. 하이닉스를 팔아먹은 것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 저의 목표 주가를 아득히 뛰어넘었잖아요. 저는 목표 주가 20만 원이었다가 26만 원까지 확장시켰는데 그것도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매도를 치게 된 거죠. 그것도 분할 매도를 쳤지만 아무튼 저는 매도를 다 쳐서 이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단해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시장 자체에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사상 최대 실적,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즉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자, 이 기관들도 많이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외국 매도.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요, 외국인들이 매수 많이 하다가 갑자기 뚝 떨궜어요. 네,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매수량을 확 줄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개인한테 자꾸 넘기거든요.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먹고 있는데 개인들이 받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상투를 접근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의 뭐 기대치가 더 있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370초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요, 이게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을 해버렸다고 한다면요. 물론 주가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늘어지거나 이런 형태가 나타나겠지만, 네. 글쎄요. 뭐 물론 여기 30만 원을 사가지고 또 올라가서 이것도 예전에 2차전지처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실체도 있고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랠리에 비교할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AI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네, 이제는 매도하지 말고 더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수 의견은 네, 지금 반도체 쪽에 저는 매수 의견은 없습니다.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뭐 하이닉스도 아시지만 우리 다 8만 원대 산 거 아닙니까? 8만 원대 사고 가장 마지막에 매수한 게 17만 원이에요. 네.
위로 올라가면 안 사니까요. 그 다음에 14만원대, 17만원. 17만원이 가장 높게 산 가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8만원대에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게 50만원까지 갖고 왔다. 그냥 냅두시면 되죠. 네.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일단 조금 더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주가가 무너질 때,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는 일단 홀딩을 유지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지금으로서는 21선 지지를 또 받겠죠.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한 20% 가까이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떨어질 일은 거의 없고요. 네,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떨어지게 될 테니까 매도하게 될 타이밍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겁먹지 말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미쳐있죠? 미쳐있으니까 내일도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은 우리 삼성전자 10만원도 한번 보는 거고, 하이닉스도 신고가도 볼 수 있는 거고, 증시 4,000포인트 보는 거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그냥 심텍 한번 볼까요?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PCB 회로예요. PCB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이 HBM 쪽에 PCB 당연히 필요합니다. 반도체 기판, 네. 메모리 모듈 PC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 칩하고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네, 그런 핵심 부품 이런 것들 다루는 회사죠. 당연히 HBM의 슈퍼사이클 이런 거 나올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뜬금없는 감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지금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거 별표를 좀 쳐놓고 볼 수 있었던 구간이긴 한데 좀 많이 안 오른 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보다 더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느낌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이 소부장 쪽들 새로운 소부장들을 많이 구축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종목들이 지난 7월 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100% 넘어간 것들도 많이 있고요. 뭐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도 엄청 올라갔어요. 네, 무지하게 올라갔죠. 뭐 테스 이런 거, 네, 원익 IPS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난 7월 달에 매수가 들어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요. 네, 뭐 엄청 올라갔죠. 뭐 한설 아이원스 이런 것도 뭐 다 급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 포인트가 나타나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좀 뜬금없이 올라가면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주의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일단 기대치가 있을 때는 뭐 주가가 안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격이 벌어지면 얘네들은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 좀 달라요. 조정이 들어올 때는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매수는 밑에서 하시는 거고 위쪽에서는 보유만. 대신에 요거는 21선 지지가 나올 걸 같으니까요. 21선하고 5일선 대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홀딩. 5일선, 21선 대대가 나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5일선, 21선 대대 나와서 매도해도 그냥 바로 또 올려버리니까 네, 엿먹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21선 대드 나오더라도 반만 팔고 좀 지켜보자. 그것도 맞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식 팔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자, 이제 새로운 대세가 될 수 있는 네,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더 갈 수 있다. 그죠? ESS. 네, 떨어지면 더 사자. 근데 지금 못 산다. 같은 전략입니다.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와우, 이제 떨어지면 또 살 수 있나요? 네, 이제는 매수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전고체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에 정유 섹터지만은 SK온 이걸 자회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배터리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요거가 지금 그래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얘네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이 지금 2차 전지들은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계속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7월달부터 해드렸구나. 그랬는데 매수 포인트가 네 우리가 못 잡았어요. 너무 갑자기 뛰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잡았는데 이 미친 듯이 올라가네요. 요거 말고도 뭐 SDI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보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 좀 살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고 ESS 관련한 부분이고 AI 슈퍼사이클 데이터 센터 전력, 요즘에 전력주도 올라가잖아요. 같은 계열로 지금 막 엮여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될 수도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매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네, 더 괜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고점이에요. 하는 순간 넘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걱정했었던 구간 여기 40만 원대 여기 매물을 이번에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40만 원의 지지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고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데 그 가격도 올라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20-30%는 빠져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빠질 것 같아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40만 원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계속 가네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가라고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볼게요. 이것도 미친놈이죠. 네. 다 미쳤어요. 반도체도 미쳤고, 2차전지도 미쳤고, 뭐 안 미치는 애들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것들도 좀 같이 미쳐줘야 되는데. 자, 에코프로는 뭐 잘 아시죠? 네, 양극재 이쪽 기업이고 주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반등 포인트 빵빵 치고 넘어가는데 좀 세게 나왔어요. 매물대가 계속 있거든요. 매물대가 계속 있는데 그 구간을 이제 계속 통과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매물대 다 통과했다 보기엔 좀 어렵고 여기 10만 원 정도가 이제 가장 심한 저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조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조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좀 둥그스름하게 올라가고 있죠. 변동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조정 좀 나오겠는데 했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조금, 네. 이 저점을 통과하는 것 같죠? 근데 요거는 아직 저점이 조금 멀리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사실 주가가 50만원, 5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2차전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덩어리 테마가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추세를 다 만들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평선까지도 우상향 전환된다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멀리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네 이제 또 홀딩 하시고요. 내려오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6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올 것 같죠? 안 내려오면은 애매한데요. 이 7만원대 사기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놓쳐버리면 주가 매수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는 네, 횡보를 통해서 시간을 조금 네, 보낸 다음에 지지선 포인트가 붙어줬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오히려 쾅 하고 떨어져 주게 되면 싸게 사는 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인데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고요. 아직은 네,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얘들은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놈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죠. 뭐 얘 밑으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다음에 등등등등. 네. 네,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나가는 애들은 2차전지 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풀려가지고 정고점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일 아까운 게 삼성 SDI예요. 네, 요거는 네. 매수해야지. 여기가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게 잘 나와가지고 다른 기업하고 다르잖아요. 매수 시점이 나왔는데 하루 더 보고 합시다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요거 매수를 놓쳤는데 이거는 좀 아깝습니다. 네, 추이는 이미 돌아섰어요. 저점을 돌아섰고요. 네, 이 저점 지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15만원 정도의 이 지지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대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 포인트 좋았죠. 그 다음에 이런 쌍바닥 형태의 국면,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여기 넘어가는 자리까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를 살살만 넘어갔으면 매수를 따라 들어갔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어제 여기도 조정이 나와 가지고 이제 한 23만 원 나오면 매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되네. 그냥 바로 또 땡겨 버리네요. 와,
야, 이러면은 애매하죠. 자,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몸통 절반 자르라 그랬죠. 이렇게 절반 자르면 27만 6천 원쯤 되는 거고요. 여기 다 깨지고 내려가도 아래쪽에 지지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 26만 원. 이런 구간 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DI도 이제 돌리는 것 같아요. 이제 추세를 돌릴 것 같고요. 정말 뭐 이쪽 부분에서 악재가 또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끌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요. 어지간하면은 추세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를 많이 올라왔고, 요거는 매물대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시면 35만 원 정도.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그래서 SDI가 위쪽으로 쭉쭉 뻗었구나. 아,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조정이 조금, 네, 좀 약간 중기적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좀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터치해주고 올라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단계 올라가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들어오게 되면은 지지선을 일단은 보고 한번 물리각오를 하고 나눠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이제 ESS 쪽 연결고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AI로 묶여서 가게 되면 요거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워낙 원래부터가 이제 탄탄하게 이 테마가 형성됐었던 부분들이고 와장창 물려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근데 좋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쪽이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추이적인 부분이나 이제 대세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이면은 틀림없고, 이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것은 2차전지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미쳐버린 SDI까지 봤고요. 요거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쳐버린 랠리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 그래서 행복가요. 네, 2차전지와 반도체뿐만 아니죠. 네, 또 뭐가 올라갈까? 로봇도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네, 뭐 조선 쪽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완전 바닥인 거 지금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닥이죠. 네, 그런 분도 갖고 가시면 좋을 거고, 고점에 사신 분들은 항상 뭐 조금 쫄리는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그런 수익도 같이 만들고 있으실 거라, 오늘 뿐만 아니라 뭐 시장이 요즘에 계속 우상향 패턴 보여주고 있어서 뭐 미국장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재료가 어떻게 돌아가든 미쳐버린 장에서는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미국장이 떨어져도 올라가고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그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만 뭐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투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요소들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가는 동안은 계속 가자. 생각했다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 잘 들고 가시고 기회가 오시면 또 한 번씩 매수해 보시고요. 그러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